안녕하십니까. 수요 예측을 통한 단기, 장기 부품 재고 관리 향상 방향을 M사 사례를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DS 이트레이드에서 분석 컨설팅 팀을 맡고 있는 김환덕입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고도와 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2015년도에 글로벌 수요 예측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본사 국내에 대해서 각 사업소 기준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였고, 본사 총괄에 대해서도 수요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2016년 각 법인과 각 법인의 PDC 기준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셀아웃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수요 기반의 글로벌 통합 수요 예측으로 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빅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강화를 위한 수요 예측 엔진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상, 교통량, SNS 등의 영향인자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친환경 부품 예측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요 예측 시스템에 대한 4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의도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와 피플을 만족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가고자 하였습니다. 테크놀로지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멘트라 솔루션을 활용한 시계열 수요 예측 플러스 애드온을 위한 R이나 파이썬의 AI 기반의 모형을 추가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세스 부분에서 향후 확장 가능성한 업무 프로세스를 예상하고 설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예측 모니터링과 분석에 대한 체계를 리포팅할 수 있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시스템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 수요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는 현업 담당자들을 위해서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현업들이 고민할 수 있게끔 예측하는 인자에 대한 영향도와 그 과정을 리포팅할 수 있게끔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현업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좀 더 활용성 있게 만들고자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입니다. 수요 예측 시스템은 한 번에 완벽한 예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전략을 갖고 초기에 시계열 예측과 그 다음에 셀아웃 예측, 그 이후에 AI나 ML 모형을 활용한 예측까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 예측 시스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크게 초도 물량에 대한 예측, 양산에 대한 예측, 단산에 대한 예측, 그리고 신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예측이 있습니다. 초도 물량은 신차가 나왔을 때 새롭게 도입되어진 부품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산에 대한 예측은 월별로 부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단산에 대한 수요 예측은 단산 후에 15년간 비축해야 될 차량의 부품 재고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신기술 예측 부분은 친환경 차량 부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패턴으로 수요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모형을 적용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수요 예측 모듈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내부 ERP에 있는 데이터와 레가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본사에 대한 수요 실적, 법인에 대한 수요 실적, 그리고 본사 이외에 각 대리점에 있는 수요 실적을 수집하였으며, 부품 정보, 정비 이력, 생산 계획, 그리고 생산 계획 이후에 운영되어지고 있는 폐차 데이터 정보까지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기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통량 데이터, 해외 법인별로 기상 데이터와 SNS 데이터까지 수집하여서 이를 데이터 예측 모형에 수거하였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도 물량에 대한 시차적 예측은 예측 대상을 구분하고 그 예측 대상과 가장 유사한 부분들의 세그먼트를 만든 다음에 그 세그먼트에 대한 ASU를 추정하고 그 ASU로 부품 발주 수량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단기 예측은 기본적으로 오라클 디멘트라 수요 예측 솔루션을 활용해서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후보종으로서
기상 예측이나 교통량 예측을 추가 보정하여서 주차별로 예측을 진행하고, 이는 주차별로 발주량과 연계되어집니다. 장기 예측은 차량이 단산되어졌을 때 그 차량에 대한 향후 비축 재고 수량을 예측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사 부품 그룹을 위한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차량의 부품 속성별로 만들어질 수 있는 유사 그룹, 또는 단조 감소나 지수 감소라는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커브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향후에 가격에 의해서 반영되어지는 부품 수요량 또는 보증기간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부품 수요량을 최종적인 저희 확률 커브에 반영시켜서 예측에 대한 변동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부품에 대한 부품 예측입니다. 친환경 부품은 수요 패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ASU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초도 물량이나 단산 부품에 대한 예측과 달리 신기술이 적용되어진 친환경 부품만을 대상으로 예측하였으며, 이 시뮬레이션을 수만 번까지 진행하고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ASU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측되어진 결과는 ERP 내부에 있는 본사와 법인의 각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어지고 발주량과 연계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현업 담당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예측에 대한 모든 과정에 대해서 나온 분석 결과 리포트들이 클릭뷰라는 BI 툴을 통해서 현업들에게 제공되어지고 활용되어질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예측과 장기 예측, 그 다음에 친환경 예측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기 예측입니다. 단기 예측은 양단산 과정에 있는 서비스 부품에 대해서 월 단위로 예측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멘트라 엔진을 통해서 시계열 예측 모델 15가지를 활용하였으며, 그 15가지 이외에 추가적으로 비교 활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애드온으로 파이썬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디멘트라 예측 엔진의 주요 장점으로서는 베이지안 마코프 믹스처 모델링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디멘트라는 다양한 수요 구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활용하여서 예측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예측에 있어서 각 모델별 오차율을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예측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고 그 모델을 다시 한번 셀렉션해서 가중치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예측 결과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나 이외에 특이한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예측에 대한 결과는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후보정이 진행되어지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수요 패턴에 대한 구분으로서 후보정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계절성 패턴과 추세 패턴, 이상 수요 패턴을 각각 디파인하고, 이에 따라서 부품의 수요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적용하고 이것을 후보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수요 패턴에서 만들었던 부분은 간헐 추세가 어떻게 판단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계절과 추세에 대한 패턴이 어떻게 융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하였으며, 계절성이라든가 단순 추세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후보정을 좀 더 진행을 해서 현업들이 맞는 맞춤형 예측값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8가지에 대한 후보정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신규 서비스 품목에 대한 후보정을 진행하였고, 추세 품목 후보정, 이상치 품목 후보정, 계절성 품목에 대한 후보정, 그 다음에 교통량, 그리고 M0와 M1, M2 시점이라고 하면 당월과 차월, 차차월에 대한 예측인데, 이 부분이 직접적인 발주 수량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업의 어드저스트를 통해서 보정할 수 있게끔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아주 간헐적인 디클래스에 대한 후보정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별로 예측이 진행되어지면서 실제로 월 초에 예측되어진 결과가 월 말에 예측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재보정하는 형식으로 주차별 후보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기 비축 재고에 대한 예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비축 재고라 함은 최근 6년 내 수요가 존재하는 단산 부품 또는 LTV 부품에 대해서
최종 15년 후까지를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단산이나 LTV 되어진 부품은 더 이상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대량의 부품을 비축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차량의 수량입니다. 얼만큼 나이가 먹은 차량이 얼마나 많이 운행되고 있는지를 저희는 UIO라고 진행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국토부를 통해서 또는 자체적으로 완성차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UI 분포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발생되어지는 폐차율 분포,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분포를 합산하여서 최종적으로 예측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기 예측에 대한 순서는 첫 번째로 부품의 속성별로 감모율을 피팅하게 되어집니다. 유사한 차종들을 묶고 다시 단가를 묶고 생산 구간에 대해서 다시 묶어주고, 그 다음에 품목에 대한 펑션별로 엔진 또는 시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등으로 묶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묶여진 패턴에 대한 조합으로서 패턴풀을 만들어지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서 클러스터링 분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장 유사한 패턴을 갖는 예측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속성별 감모율 패턴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수요에 대한 패턴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모율 파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감모율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폴리노미널로 저희가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현업들에게 제공하고 시스템에서 추천한 가장 적합한 예측값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달되어진 예측값은 연별로 제공이 되어지고, 또한 마지막으로 합산되어진 영년 소유량으로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차종 부품에 대한 예측입니다. 신차종 부품은 신규 차량이 나왔을 때 신차에 대한 서비스가 발생되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 서비스, 초도 서비스에 대한 재고를 준비하는 수량입니다. 차량은 초기에 나오게 되면 초기 인트로덕션, 그로스, 매추러티, 디클라인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수명을 다하게 되어지는데, 초기에 발생되어지는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서비스 물량으로 고객이 AS를 요청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초의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 생산 계획과 PNC 기준의 유사 부품 ASU를 수정하게 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 생산되어졌던 유사 차량, 그 다음에 유사 부품을 다시 한번 묶어서 클러스터링하고, 이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을 디파인한 다음에 이 세그먼트별로 ASU를 추정하게 되어집니다. 이 ASU를 기반으로 미래 생산 계획 수량을 적용하게 되어지면 최초 6개월 또는 1년 내에 AS 발생되어질 수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른쪽에 자세히 프로세스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현업의 컨펌을 통해서 최종 발주 수량과 연계되어집니다. 일곱 번째로 친환경 부품 예측입니다. 친환경 차량은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부분과 두뇌라고 할 수 있는 HPCU, 그 다음에 EPCU,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탱크 부분에 대한 수요 예측을 특화시켰으며, 이에 대한 수요 예측 과정으로서 첫 번째로는 부품에 대한 생산 실적을 정비 이력으로 환산하여서 차량 각각에 대한 생산 시점과 정비가 최초에 발생되어진 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연차별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차별 ASU를 산정하였고, 이를 다시 PNC 그룹별 패턴 풀로 연계하여서 AS 분포를 그룹화시켰습니다. 이 그룹을 가지고선 부품 단위의 패턴을 피팅하고 수요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친환경품 수요 예측은 기존의 초도 물량에 대한 수요 예측과 유사할 수도 있고 장기 예측과 유사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차별 수요 예측을 위해서 부품에 대한 연차별 ASU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각 차량에 대해서 언제 생산해서 언제 폐차가 됐는지, 그리고 언제 생산했을 때 몇 개월이 또는 몇 년이 지나서 부품의 수요가 최초 발생되어졌고 이후에 다시 발생되어졌는지를 다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과월별 AS율이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예측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로서 M사는 여러 가지 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수요 예측을 근간으로 한 SCM 전반의 공급 체계에 대해서 획기적인 혁신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만 놓고 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 가장 큰 효과는 백오더에 대한 감소권입니다. 영업에서 항상 요청하는, 불평하는 물건이 재고가 없어서 장사를 못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백오더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약 23% 정도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 재고에 대한 불용 재고를 없앰으로써 금형 비용을 낮추고 또한 폐기 비용을 낮췄습니다. 이로써 약 31%에 대한 효과를 가졌고, 장기 비축 재고에 대한 재고 비용으로서 42%에 대한 개선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에서도 거의 유사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써 M사 사례를 기준으로 한 수요 예측 단기에 대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재고에 대한 운영안을 보고 드렸고, 다음으로는 S&OP 구축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례를 S사 사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OP는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지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고객 중심의 SCM 달성, 기업의 비전 달성, 이러한 거창한 것보다는 특히 공급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납기를 잘 맞출 것인지, 실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판매 계획과 공급 계획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S사의 전 사업부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식품, 화학, 의약 사업부에 대해서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 예측에 대한 판매 계획을 진행하였으며, 수요 예측은 오라클 디멘트라 솔루션을 통한 예측을 진행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판매 계획을 영업으로부터 취합하여서 판매 계획 수립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는 생산 계획에서 만들어지는 공급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생산이나 캐파, 자재 제약까지 고려해서 공급 계획이 수립되어진 것이었으며, 이를 합하여서 납기 약속을 제공하고 이것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해서 ERP에 연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SCM 지표로서 만들었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기본적으로 공급단에서 구매와 제조, 물류, 재고, 판매를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그 윗단에서 구매와 공급, 입고와 배송을 어떻게 할 건지, 이래서 결과적으로 고객한테 납기 약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었고, 이를 위해서 고객단에서 요청되어지는 수요를 어떻게 잘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 구축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공급망 계획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수요 부분, 공급 부분, 그리고 납기 약속 부분,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도표는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포커싱 하고자 했던 부분은 고객 중심의 수요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측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현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었으며, 두 번째로 납기 약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공급과 수요를 어떻게 룰을 잡고선 재고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업 부분과 생산 부분에 대해서 생산과 판매 회의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 판생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룰과 폴리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큰 저희의 과제였었습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 구축 이미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의 파트에 대해서 수요 예측 담당자, S&OP 참여자, 그리고 생산 구매 담당자에 대해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구축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 예측 담당자는 통계적인 수요 예측을 검토하고 고객들에 대한 지역 거점 수요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영업에 대한 판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멘트라라는 포켓팅 엔진이 도입이 되어졌고 판매 계획 수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S&OP 참여자에 대해서는 공급 계획에서 만들어지는 생산 구매에 대한 조달 계획과 공급 계획을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납기 약속이 얼마만큼 지켜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S&OP 회의체를 구성하게 했으며 KPI를 분석하여서 회의에 대한 모든 자료와 회의 내용을 S&OP 회의체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회의했던 내용들을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인자 요소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통계적인 예측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요 계획과 생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재고와 주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질 수 있게끔 S&OP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S&OP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활용한 오라클 VCP 솔루션 스위치입니다. 오라클 VCP 솔루션은 크게 여러 가지로 그 모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과 판매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디벤트라, 공급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ASCP, 그 다음에 납기 약속을 감당하고 있는 GOP, 그 다음에 이러한 시스템들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용어로 ADF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오라클 VCP 스위치를 통해서 ERP나 기관 계획들과 연계시켜서 하나의 S&OP 솔루션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S&OP 시스템은 크게 정성적인 효과와 정량적인 효과로 구분되어질 수 있을 텐데 사실 정량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사실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획 수립 및 운영과 프로세스에 대한 퀄리티가 좀 더 향상되어졌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어떤 사이클이나 이러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인력적인 어떤 투입 리소스가 감축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사업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 상에서는 우리가 이슈를 얼마나 빨리 캐치업했고 얼마나 빨리 대응했는지 이러한 이슈 해결 능력이 개선되어졌고 한편으로는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해서 재고를 절감하거나 결품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정도로 요약이 되어질 것입니다. S사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고 수준이나 플래닝 사이클, 재고 손실이 감소되어졌고 수익성 매출, 시장 점유율, 고객 서비스가 증가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매출이익 면에서는 이 시스템 구축한 후에 약 3%에 대한 증가, 그 다음에 필레이치라고 하는 주문 충족률이 한 10%포인트가 향상이 되어졌고 그리고 한편으로 수요 예측 정확도가 약 5%포인트 정도 향상이 되어졌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S&OP 시스템 구축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량적인 효과에 있어서 재고 부분에 있어서는 수량상으로 약 13% 정도를 재고를 감축했고 금액상으로는 약 8% 정도를 감축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고 등급이 높은 S와 A 등급에 대해서는 약간 재고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약간 그 판매 손실을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B와 C 등급에 대해서는 약 한 15% 정도의 재고 감축이 있었는데 이는 저희가 불용 재고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축소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고 회전율을 약 1.5일 개선시켰습니다. 품절 부분에 있어서는 약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 정도 감소가 되어졌고요. 매출 부분에서는 약 10% 정도 성장이 됐는데 이것이 꼭 S&OP로 기인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장이 되어진 것은 어느 정도 대응력이 좀 더 좋아졌다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현업단에서 약 10일 이상 그 계획 수립하는 사이클이 빨라져서 리소스를 그만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효과입니다. 정상적인 효과는 당연히 비즈니스 스피드를 좀 더 빨리 해서 영업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에 대한 이슈가 발생되었을 때 시장 대응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월 단위, 그다음에 주 단위에 대한 S&OP를 실시함으로써 이런 프로세스를 좀 더 정착시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영업단과 공급단이나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자기 업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러니까 영업사원은 공급을 좀 염두에 두고, 공급은 다시 판매를 염두에 두고 좀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정착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MTO 프로세스를 개선시켜서 생산 의뢰를 받았을 때 이것을 좀 더 빠른 단일한 루트로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현업단에서 또는 공급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힘과 그 다음에 분석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계획과 실적에 대한 갭을 확인하긴 하지만 왜 이러한 갭이 발생되었는지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한 리포트를 통해서 쉽게 분석할 수 있게끔 진행하였고,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로 현업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요 예측에 대한 사례와 S&OP에 대한 구축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